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대 가금의 해석에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현학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학적인 용어와 개념에 우리가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사실은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해석이라도 그것이 증거로서 불충분하면은 그것은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망향의 이 명칭이 앞서 말한 시오계지탕 조문에 비록 보이지만 망향의 증상은 오히려 계지가 부자탕 조문에 더 합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조문 해석의 가금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다망향,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몸의 양기가 손상됐다. 이 한다망향. 이건 함축적인 말이죠.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기 앞서서 잠재적으로 체력에 가지고 있는 적정한 체온이 떨어져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양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금의 해석이에요. 양기는 정밀하면은 신을 기르고 부드러우면은 근육을 기른다.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내경에서 끌어온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걸 무슨 수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은 해석해야 되죠. 그 의미가 안 통하잖아요. 양기는 정밀하면은 그러니까 양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소리예요. 정밀로운 그것은 신을 기르고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근육을 기른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다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편견을 심어줘요. 양이라고 하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무수한 양이 존재하고 음이라고 하는 존재에도 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도 다양한 음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음과 양은 분류되어 있는 거냐?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양과 음은 보다 양적이다, 보다 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양이라고 이렇게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양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 가운데 독양과 독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있어서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정희천 선생 유명한 얘기예요. 독양, 홀로 있는 양, 홀로 있는 음은 현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해석은 그럴듯하죠.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해석을 유치했을까? 계지가 부자탕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결국은 이것이 계지와 부자가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자, 사지, 미급, 난이, 굴신자는 이중양어하여 불능섭서하고 이중양어라고 하는 거는 괴의 이름이거든요. 이괴의 이름이에요. 요게 바로 이괴예요. 요렇게. 여기에서 양이 허하다. 요 양이 두 개, 맨 1효와 3효의 이 양이 허해서 술을 저장하지 못하니
이 같은 경우는 계지를 마땅히 써서 심양을 보호한다. 여기에도 논리의 비약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조밀해지면은 땀이 저절로 멈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가설 중에 가설이에요. 계지가 심양을 보호한다는 거는 금시초문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사견이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심양을 보호하니까 앞서서 바람과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거 같은 거를 심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금의 상한해소집을 보면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데 보면 현혹되죠. 아, 멋있다.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과감하게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거는 한의학 그 용어에서 앞으로는 써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건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네. 소변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이게 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대예요. 이거는 이게 감교예요. 양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 사이에 빠져 있는 경우, 이거는 이게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에 감 중에 양이 허해서 술을 운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써서 신양을 회복시키면, 부자하고 신양을 이렇게, 이거 우리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부자는 신양을 보완해서 쓴다. 이와 같은 게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양이 그리고 회복이 돌아오면은 소변은 저절로 리해진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반론하는 거예요.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거늘,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꼭 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의천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한 거예요. 이거 현상에서 그렇잖아요.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가금은 이양위주, 앞서서 좀 양으로서 위주. 이 사람은 글에 보면 이양위주라는 말을 잘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경에 근거하고 주역을 끌어다가서 장황유명. 이건 뭐냐면은 음미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탁 들춰내서 보이게 한 거예요. 경강부회죠. 이것은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 왜 여기다가 이와 같은 말을 집어넣을 것이며, 자, 부자를 신양에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바로 규경설이잖아요. 규경설. 말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걸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은데 소변란에 이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부자를 쓰니까 소변이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죠. 왜 여기다가 신양을 갖다가 표기를 하냐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감중양언이, 아까 이중양언이 그거를 신양과 신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해석을 했잖아요. 계지가 부자탕을.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말이 또 나름대로 주역도 공부했겠다. 아주 정말 멋진 말이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제 의식이 망가지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 과연 중경이 계지를 써서 심양을 보호하고 부자를 가해서 심양을 회복시켰느냐? 아니죠. 그리고 또한 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해서 군하냐 아니냐, 신양이 이른바 우리들이 말하는 신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냐 아니냐, 저는 이런 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내경에서 나온 학설들 아니에요. 군하니 상하니, 간에 뭐 상하니, 상은 그야말로 돕는 거 아니에요. 군하는 심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를 쓰면은 우리는 양방 의사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돼요. 이런 거는 써서는 안 돼요. 심양이니 신양이니. 몸의 체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낫죠. 합리적이잖아요. 중경서에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 이런 말 하나도. 심양이니. 왜 이런 말을 갖다 쓰냐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게 반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서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명의 성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은 사실 여부를 살피죠. 과찰기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또 더군다나 고전이라는 게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글 세대인 우리들 지금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백한문을 쓰기 때문에 고전을 못 읽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 젊다 깜빡 죽는 거죠. 자, 조문에 보면은 계지는 본래 핵이다. 계지탕은 본래 핵이 목적으로 썼다. 이것은 조문에 있어요. 심양을 보호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중경서를 조금이라도 깊이 공부하면은 이 핵이라는 말도 오히려 적당한 표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또 현혹된단 말이에요. 계지탕을 핵의 목적으로 쓴다. 이거는 하나의 조그마한 어떠한 견해예요. 계지탕이 가지고 있는 일부일 뿐이에요.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마왕탕도 발한지적, 어떨 땐 계지탕도 발한지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지탕이 다소의 발산지제는 있어요. 예, 땀도 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물며 심양을 보호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핵이라는 말도 다소 문제가 있는데 심양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 표현이 보세요. 표현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부자가 치망고랭을 치료한다는 거는 그 표현은 맞지만은 신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저도 치망고랭을 치료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대열하기 때문에 뜨거운 약이 있기 때문에 치망고랭을 치료한다.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안 사실이죠. 그러나 신양을 보호한다. 이것은 금원시대 이후 명례를 지나면서 장경학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나타난 용어예요. 자신부족, 우신, 양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자신부족일 땐 자신한, 우신부족일 땐 저도 장경학 책을 몇 차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게 정말로 한의학이 멋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금의 말은 다른 뜻이 아니다. 신양이 회복이 되면 치망고랭의 제 모든 병증을 치료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료가 된다. 일견 보면은 본원에 근거해가지고 이치를 밝힌 말과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억측의 그 공리를 근거한 자기만의 그 억측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양이 회복되면 다 치료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 참으로 괴이하다. 그가 말하는 심양은 도대체 무엇이고 신양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심양의 허가 과연 아까 말한 이 중에 요렇게 했을 때 요 두 개, 요게 과연 허한 것이며 신양의 허는 과연 감 중에 요거죠. 요 가운데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현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가금의 그 책을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는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냥 넘어가야지, 이것을 파고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맹자가 그 한 말이 있는데, 소지자의 위기착이라고 하는 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패단이에요. 억지로 갖다가 끌어다 붙이거든요. 심양허에 계지로서 주약으로 삼고 심양허의 부자로 주지한다는 것은 실로 여기 계지가 부자탕 그 조문에서 나온 것이니, 이에 망양을 심신양으로 이분원하니 그 천착 억지로 갖다가 뚫으려고 하는 것은 뚫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 심하다. 망양이라고 하는 조문의 이 한마디를 결국은 이와 같이 과대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가금은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흉중에 망건서가 있고 부태 한 반점의 터럭도 없어야지만이 요 뒤에는 제가 생략했는 건데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금 자세히 보면 망건서. 처음에 자서를 만약의 경우 읽은 사람이라면은 이 글을 보고 다 주눅들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은 뭐 함부로 중경서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는구나. 예. 망건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붓의 한 점의 반 트럭에 지저분한 먼지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건 남을 협박하는 얘기예요. 협박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게 바로 글의 기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어떤 정신세계를 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를 쓰지를 않아요. 소신껏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면 되는 거죠. 어찌 그 자부가 이와 같으면서 가금이 됐으니까 이와 같은 신양허니 심양허니 또는 뭐 이중의 그 양허니 감중의 양허니 이와 같은 말을 했느냐. 저 가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양 문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령대기 신양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주장이 과도한 거다. 이런 경우를 주장이 과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고전에 무수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주눅들지 말고 요즘에는 아예 고전도 읽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제 말도 어떻게 보면 공연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가 오히려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만 공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 한문을 빙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다 빠진다고요. 무릇 망양은 불가하증이나, 그렇죠. 망양은 할 수가 없잖아요. 서문은 가하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승기탕은 반드시 설사시키는 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기가 전변하는 때에 가하지증과 불가지증이 종종 같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전변한 중에 아직 표병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망양과 서머를 이거를 우리가 증상이라고 일단은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망양과 서머를 이렇게 병기하면, 나란히 기술을 하면 불가하라는 말은 이 조문에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후에도 맞지가 않죠.
불가하라는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망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무에도 이 불가하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거를 썼느냐. 한토와 고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문뿐만 아니라 중경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실질적으로 육경 변증과 팔강 변증에 의해서 약을 쓴 게 아니라 한토화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쓰면 안 되겠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한토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토화의 글을,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면은 이 조문이 이래서 이런 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군더더기예요. 군더더기. 직무에도 맞지도 않고. 불가하증을, 자, 조문이 빠졌으니까 보비호대, 빠진 것을 갖추되 왜 하필이면 망향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했느냐. 이게 잘못된 거죠,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가하라는 말 대신에 이것은 필요도 없는 거고, 망향서모를 이렇게 병수를 하되 해필 또 불가하라고 운운했느냐.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조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향이라는 말 대신에 표증 미해라든가 아니면 또 외증 미해라든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발열 오한이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거를 병수를 했으면은 불가하라고 하는 용어를 경고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 속에 하면 안 된다는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선택한 것이 정미를 얻지 못하고 앞서서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또 반복 쓴 거예요. 그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고 말한 것이 자세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경 본문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조문에 특히 기록한 이유는 질사의 고법을 경계합니다. 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이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설사시킨다 이게 아니라 빨리 사제를 쓴다. 이게 고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질사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영추에 제가 보다 보니까 요 말이 있더라고요. 공제질사. 공제 복창만의 공제질사. 이건 한글로 제가 쓰겠습니다. 공은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공은 질사에 있다. 효과를 빨리 거둬들이려면 빨리 살사시켜야 된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고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에 보면은 환자가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하고 또 사하고 또 사하잖아요. 그게 질사법이에요. 빨리 무조건 사한다. 여기에는 병의 어떤 무슨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질사법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느냐. 의심을 해야죠.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부작용도 많았지만 반면에 효과가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백 년, 천년 동안 이 질사의법이 계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목적으로 불가하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조문에.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 우리 중경서가 대부분이 그 후인들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문의 전후가 이렇게 아이고 똑같은 게 반복됐네요. 서로 부딪힌다. 부딪히는 것이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문에 보면은 막 서로 부딪히거든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조문의 앞뒤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 제가 자서 설명할 때 그 자서 3편에 분명히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그 조문을 보면은 꼭 이것이 우리 중경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고서, 여타의 고서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고 어떠한 글 이면에 당시의 어떠한 뭐랄까 의안이라든가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향이라는 표현 뒤에 발생한 의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고전에 표기된 수많은 허상들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